한국 축구는 다시 아시아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축구는 이제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월드컵, 아시아 예선 뭐 그렇거든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물을 썰어보지도 못하고 광탈하면서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이 말조차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월드컵 때 가장 신선했던 건 중요한 경기를 드디어 아시아 팀이 아닌 팀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평가전에서 다른 대륙의 팀과 붙게 되지만 그 경기를 뭐 결전의 순간 뭐 긴장감이 올라오는 그런 경기는 솔직히 없죠. 네. 그런 날이 오려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네이션스 리그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이션스 리그가 왜 만들어졌냐면 유에파 소속 국가들이 치르는 친선 경기, 평가전이 갈수록 관중도 안 들고 흥행에도 실패하면서 의미 없는 경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 노르웨이 축구협회장이던 윙베 할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에파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승강제 대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2014년에 유에파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창설을 승인하면서 지금의 네이션스 리그가 탄생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리그 A부터 D까지 승강이 걸려 있다 보니까 평가전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경기도 이제는 강등이냐 승격이냐가 걸린 진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모든 경기가 중요해진 구조입니다. 이 대회는 유럽만 유일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동남아 월드컵, 뭐 현대컵도 공식 피파 주관 대회가 되면서 뭐 동남아 네이션스 리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 남미, 아프리카의 강호들과 자주 붙게 된다면 이 흥미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이젠 아시아 모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의 A매치는 보통 3월, 6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5차례 피파가 지정한 날짜에 열립니다. 분명 한국 축구 팬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0월 A매치 뭐 잡힌 것만 봐도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직 두 경기는 잡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 이겨서 뭐 어떤 동기부여가 생깁니까?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되면 이제 진짜 관중이 상암에서 10,000명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번엔 국대 감독이 좀 만족스럽게 결정되면 그래도 직관을 한번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출전하는데도 관중석 3분의 1 채우는 A매치를 보게 됐잖아요.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태를 만든 사람들 이럴 때 진짜 딱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역적. 역적. 네. 그럼에도 최종 최악의 결과를 내고도 고개 쳐들고 당당하고 있으니 정말 진짜 치가 떨립니다. 이번 인식 감독이든 뭐 새로운 감독 결정은 실망한 팬들의 마음 달래주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인 감독은 뭐 아예 거론도 없이 포획 감독과 벤투 감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PR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독이 맞는 게 낫다고 보세요? 어차피 11월 A매치까지 해서 성적 좋고 만족스러우면 아시안컵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차피 이번 A매치 강팀 데려올 리 없을 것 같으니까 카보베르데 초청하려나요? 네. 그럼 뭐 좋은 성적 유지하고 포에 벤투 둘 중에 한 명으로 아시안컵까지 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4연속 우승?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아시안컵 우승 도전?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 된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저는 아시안컵 우승 화이팅. 네. 어리석죠? 네. A매치들에서도 패배 연속이 되고 강팀이 아니라 어중간한 실력이 돼버리면 그것처럼 비참한 시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객관적으로 아시아에서 최강팀 중에 한 팀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이 랭킹이 추락해서 6위라고 한들 브라질 축구를 무시할 팀은 없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최강팀 한국이 랭킹 30위로 추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만만한 팀이 된 건 아닙니다. 아시아 모드가 된 만큼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끌어올려 봅시다. 이 상황은 일본도 비슷합니다. 결국 우승 외치다가 32강 탈락했다 보니까 그냥 망신으로 끝이 나버렸고 이후에 충격으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일본은 개인의 역량이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 도쿄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대표 출신 마에조노
마사키오가 이제는 팀보다 개인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1대1에서 상대를 제치고 공을 빼앗을 수 있는 개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 5대 리그 B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더욱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만 개선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일전 정기전이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A매치를 통해서 얻는 건 축구 발전입니다. 어차피 유럽, 남미 강호들을 불러들이기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든다면 돈도 아끼면서 긴장감 최고조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한일전이죠. 개인적으로도 한일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한일전은 라이벌전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서울 원정에서 엄청난 압박 속에 싸우는 경험도, 일본 홈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부담도 대표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국대 출신 해설위원이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32강 탈락은 뭐 정말 안타까운 대진운 때문인 거죠. 이미 조별리그도 죽음의 조였는데 그 조에서 무패 2위로 성과를 냈고, 하필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면서 꼬였던 것 뿐입니다. 거기다 그 패배도 아슬아슬했죠. 대한민국이 그런 결과 냈으면 금이 환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일전의 패배는 뭐 팬들이 축구 포기가 아니라 더 이를 악물어지기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승리해도 좋고 뭐 비슷해도 좋고 패배도 축구 관심도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 코파 아메리카만 봐도 거기는 정기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구조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잉글랜드도 프랑스를 7번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손흥민은 성인 국가대표로 17년 동안 일본을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 정도면 어느 쪽이든 진짜 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17 아시안컵에서는 한일전이 성사되려면 양팀이 준결승에 올라야 합니다. 손흥민은 2011 아시안컵부터 출전했는데 당시에 한국이 준결승에서 탈락해서 일본을 결승에서 만나지 못했고, 2015년에는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면서 또 만날 수 없었고, 2019년에는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해서 일본을 만날 수 없었고, 2023년에는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해가지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도 사건이 있었고요. 네, 계속 꼬였죠. 2027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려면 어차피 일본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그리고 못 넘으면 어차피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일본은 이미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로 가득하고, 대한민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을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유럽파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력 좋은 선수들만 모았다고 해서 우승하고 뭐 강팀 인정받고 그런 건 아니죠. 먼저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이 되도록 팀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숙제부터 해결하고 세계 경쟁 얘기합시다. 이미 강호들 사이에서 지금 꼴찌된 상황이에요. 이번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을 계기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상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제 주위에도 웃는 분들이 없어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잘합시다. 네. 이 나라 위기, 경제 위기, 주식 위기, 뭐 축구 위기, 이 위기 꼭 극복하십시오. 화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